오늘은 가면과 소경의 등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남성들 중에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책에는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중국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인간들의 권모술수, 즉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치졸한 술수와 모략들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속마음이나 진실을 감추는 얄팍한 꾀와 속임수들입니다. 젊었을 때에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던 나는 일찍 사업을 시작하면서 삼국지 인물들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꾀와 술수를 차곡차곡 쌓았고 상황에 따라 그럴듯한 가면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세계도 전쟁터처럼 함정과 권모술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걸고 말하건대 내가 썼던 가면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이 되면 미혹되지 않는다 했지만 그것은 공자 같은 천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불혹을 지나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도 남들의 꾀와 술수 그리고 가면에 잘 홀렸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필리핀에서 더미 관련하여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크게 배신당했을 때에는 정신이 매우 헷갈려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사기꾼 패거리들 중 한 명은 능숙한 솜씨로 볼 때 절대로 처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생전 처음으로 소송을 시작했더니 몇몇 지인들은 그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이긴다 하여도 얻는 것보다 소송 비용 등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만류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패거리들 중에는 교회 장로도 있습니다. 종교활동과 사업에 대단한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 어느 지인이 나를 찾아와 신의 말씀을 들먹이며 그들에 대한 용서를 제안했고 나의 대꾸는 이러했습니다. 만약 신이 모든 인간들을 용서하실 거라면 지옥 따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폐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알려주시오. 그때 용서하리다. 그 지인은 지금까지도 강간무소식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수동적으로 살면서 삶의 편안함만 추구한 사람의 충고는 따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나의 오랜 신념입니다. 그리고 배은망덕의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가장 나쁜 방법이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는 막시모 아폰소 어머니의 견해에 나는 동의합니다. 또한 중국 작가 모옌과 미국 작가 더글러스 케네디가 말했듯이 원래 사기를 치는 것도 오랜 친구들이라는 오랜 상식을 다시 한번 주위에 환기시키고자 했습니다. 지금이야 꼬리를 감추고 몽둥이 찜질을 당한 개처럼 불쌍한 척하고 있지만 몇 년 못 가 다시 꼬리를 높이 추어 올리고 더 가증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해칠 것이기에 그리고 사기꾼들은 어딜 가든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항해사였던 나는 노티스 투 마리나 즉 항해사 통지문을 떠올렸습니다. 국제 항로를 오가는 항해사들은 정기적으로 통지문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새로 발견된 암초와 좌초된 선박들, 새로 설치 또는 해체된 방파제와 등대 등 항해사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소송전이 새로운 위험물을 발견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항해사 통지문과 같은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작한 소송이라서 7년 전에 시작한 것이 여태껏 진행 중이고 끝장을 봐야 하기에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필리핀과 한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나는 두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왜 사법 개혁이 필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겪고 있는 소송에 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문득 만일 저 사기꾼들이 내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사업가적이며 질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를 건들지 않았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점잖고 적당한 시점에서 타협하는 사업가 이미지의 가면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50이 넘어서 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 성공을 위해 써왔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위에 알리자. 그것은 비밀을 털어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숨기는 게 있고 누구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나의 가치관과 성격과 버리장머리입니다. 내 느낌과 생각을 과장하거나 위조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등장하는 등불 든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 소경에게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묻자 소경이 대답합니다.
이 등불을 들고 가야 눈뜬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발견하여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나는 소경이니 내 주위에 눈뜬 사람들은 나의 등불, 즉 가치관, 성격을 보고 알아서 피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등대가 있는 암초 또는 등대가 비춰주는 암초와 충돌하지 말고 피해가라는 경고입니다. 누구라도 그렇듯이 나도 아름다운 산호초를 품고 있습니다. 내 주위를 떠다니는 사람이여, 나의 산호초가 수십 몇 미터 아래에 있는지 알려주거니와 그대의 홀수가 몇 미터인지 확인하시어 충돌하지 않기를, 나의 산호초, 그대에게 암초가 되지 않기를, 충돌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에. 그런데 나의 가치관과 성격을 공개하기 시작했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소원하게 지냈던 지인들 중에서 내 생각에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선과 이해관계로 사귀었던 친구들은 나를 증오하면서 떠났습니다. 미국 작가의 소설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었더니 내가 싫어졌어?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인정해. 그렇지만 개인이든 집단이든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강력한 자극을 가해 흔들어줘야 하지. 난 흔들리고 싶지 않아.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부부처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친구 사이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의 말과 행동에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함께 나란히 세상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로운 남자의 여자친구처럼 내 곁을 떠나버렸고 나 역시도 도저히 아니다 싶은 사람의 곁을 떠나버렸지요. 마음은 서러워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늙어가니 정리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띕니다. 불필요한 인연도 정리할 시기인 듯 합니다. 차츰차츰 인연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면서 책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인 인연을 부담 없이 만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글을 발견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을 읽다 보면 나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굳이 교류하고 싶지는 않다.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감사합니다.